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고 1월이 되니까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한 해 증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쪼개서 어떻게 좀 전략 세워갈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새해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올해 전략 어떻게 좀 세워갈지 여기에 대한 조언을 좀 얻고자 하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올해 증시를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먼저 그려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이제 뭐 속도가 문제겠죠. 얼마나 빨리 증시의 성장이 반영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속도는 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별로 계속해서 경기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지난해만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게는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대체적인 전망은 상반기는 좀 느린 속도, 하반기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뭐 지난 연말도 주춤거리고 또 변동성이 네.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대체로 뭐 낮게는 한 2,700 정도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높게는 한 3,600 정도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도 있게 보는데 이 외국 정권 금융사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한 3,400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래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쪽의 전망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점진적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년에 각국별로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중간선거가 있고 우리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고 또 각국별로 이제 뭐 오미크론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이제 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변동성이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소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이야기도 통제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지난해 후반 또 올해 초반 정도의 빠른 속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은 성장하는 증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겠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해결돼야 될 숙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계속 내내 괴롭혔던 공급망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뭔가 호재와 악재들로 인해서 그런 결론이 도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시에 전달되는 변수라고 하면 우선 이제 코로나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미크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망 차질이 있는 것이고 미중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변수 모두 하나씩 좀 짚어보게 되면 먼저 이제 중국 변수인데 네.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또 흥다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부양하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인데 반대죠. 올해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도 있죠. 그리고 올해 가장 강력하게 또 치밀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이에요. 네. 그렇다면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경제 살리지 못하고 중국의 이 임기 연장이나 이런 건 노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완화적 정책 스탠스로 전환되는 부분들 그러면 무조건 하고 미중 충돌이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만은 없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또 미국 중간선거를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급망 차질인데 점점 개선되고 있잖아요. 글로벌 생산도 재개되고 있고 물론 유럽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잠깐 동안에 봉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목 현상에 노출됐던 산업 부분이 좀 회복되고 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게임 체인저 백신 접종도 있지만 부스터샷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먹는 치료제. 치료제죠. 이제는 우리가 이 신종플루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을 가져왔던 것이 타미플루였거든요. 그 정도 효과가 있을 것. 오미크론에까지도 약효가 있는 것이 먹는 치료제. 지금 우리 정부도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한 100만 명분 가량을 확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이 코로나 국면을 진정시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 유지가 뭔가 대체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럼 예금을 할 거냐, 적금을 할 거냐, 암호화폐냐 불안하거든요. 여전히 주식 투자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인플레 우려. 지금 네. 물가가 지금 뭐 10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FOMC 1월 달에 있으면은 기준금리 인상도 발표가 될 것이고요. 또 한국은행도 이번 달에 기준금리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정시를 짓누르는 또 부담이 된다고도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1월이 되면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체적으로 뭐 이번 달 중후반부로 가면서 나타난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정시에 미쳐봤던 그 관성을 무시 못하는 거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네. 겁니다. 물론 그 변동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른 때보다는 여전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큰 1월입니다. 근데 역대 우리가 1월 달에 보면은 그래도 1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기대감, 또 그 기대감에 따른 종목별 차이는 있지만 등락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투자자들이 1월부터 좀 한번 해보자. 뭐 작심 삼일이 아니라 결심을 하는 거죠. 네. 올해는 정말 돈 한번 벌어보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1월 초반에는 오미크론 이슈도 있고 선진국에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따른 나오겠죠. 긴축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보 국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은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중국발 부양 기조는 정시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또 신흥국으로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시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부담 낮지 않습니까? PER로만 보더라도 미국은 뭐 유럽은 20배, 15배 이상인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8배, 9배 아직까지 삼성전자도 그 부가가치는 미국 정시나 또 일본 정시, 유럽 정시에 비하면 약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여력이 있다. 그렇다면 1월 효과는 중후반부로 가면서는 그 관성에 따라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1월에도 여러 가지 뭐 저희가 계속 말이 나오는 CES나 뭐 삼성전자 발표도 있고 실적 발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한 분기로 살펴본다면 가장 큰 이슈는 대선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여파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수민 앵커도 뭐 좋아하는 후보가 있죠. 마음속으로는 좀 정하고 있죠. 이제 정책을 보면서. 네. 밝힐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성은 일본하고 다른 것이 일본은 의원 내각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전국적인 선거입니다. 직선제예요. 네. 87년도 이후에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쭉 진행이 되고 제20대 대통령이 3월 9일이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지수와 대통령 선거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한 2달 전부터는 영향을 미쳐요. 왜? 끊임없이 쏟아내놓는 정책 때문에 관련 테마주가 만들어지거든요. 심지어는 대선 후보를 따라서 이재명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그다음에 안철수 테마주까지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2개월 전부터 지수 영향을 받는 걸 생각한다면 적어도 1월 중순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대선 영향권 초기에는 조금 소폭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 영향이 지수에 절대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서히 또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정치적 영향이고 6월 달에는 또 지방선거까지 있으니까 이번 대선은 더군다나 후보들이 내놓는 게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뭐 건설, 또 반도체, 뭐 암호화폐까지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는 한 대선 후보는 목표 지수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 출범 정책 출현으로 투자 집중 분야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분야의 테마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되면서 정시 부양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파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3월에 있을 대선이 앞으로 먼저 좀 영향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지금 큰 악재는 보이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1월 효과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좀 결론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련 종목들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오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새해 첫 주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이후 코스피는 12번 중 7번 1월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자,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증권업계에서 꼽는 유망 섹터로는 IT와 리오프닝 바이오 업종이 있습니다. 각 업종별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업종입니다. 한국의 테크 기업들은 하드웨어 기업의 중심으로 사업 구조로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최근 IT 업체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AR과 VR 그리고 자동차 전장 등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부여하는 멀티플이 늘어날 때 주가는 빠르게 반응한다는 분석인데요. 게다가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과 하드웨어 서플라이 체인에 속한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월 세계 최대 가전과 IT 박람회인 CES가 열리는 것도 IT 업종의 주가 강세를 전망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반도체나 전자부품, 플랫폼 등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바이오는 CMO 기업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경쟁력 있는 규모의 CMO 기업은 한정적이기 때문이고요. 주가 조정에 따른 가격 매력이 있고 임상 재개 기대감과 더불어 축적해둔 현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해에는 굵직한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기업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라서 바이오 훈풍이 이어질지 다시금 주목되는데요.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업으로는 SK자회사, SK팜테코 그리고 대규모 기술 수출에 성공한 GI 이노베이션 또 에이프릴 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주들 이번 한 해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오프닝 수혜주의 비중을 늘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등장과 함께 연말에 조정받았던 관련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미 주요국에서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입원율이나 위중증 악화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한 증권사에서는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는 시기는 곧 리오프닝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항공과 유통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 수혜주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올해 1월 효과로 기대되는 업종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세 가지 업종 체크를 하고 넘어왔는데 혹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네네. 눈에 들어오는 업종이 1월에 좀 기대해볼 만한 업종 있으신가요? 네 개의 머리 글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고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 네. 투자자들은. 그럴 때는 기회, 대선. 기회, 기회, 대선. 대선. 첫 번째 기는 뭐냐면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코로나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또 플랫폼 이쪽이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IT, 또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올해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리오프닝, 회복될 수밖에 없다. 기회의 회자는 회복입니다. 회복이군요. 회복이 되는 종목이 어디냐. 그쪽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선, 대를 이야기했는데 이 대는 대선이에요. 네. 대선 관련되는 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선은 뭐냐. 기, 회, 회복, 대선이고 선, 마지막 선은 선두입니다. 선두요. 그 분야의 선두 기업을 노려라.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non-fungible 토큰도 그렇고 곽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기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 기업을 노려라는 거죠. AR도 그렇고 VR, 가상현실도 그렇고 그 기업들을 일정 부분은 사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선두 기업이 이 시장에서 도태될 그런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낮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들은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나 전자부품 또 배터리도 지금 벌써 1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 상장까지 예정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만큼 2차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도 회복되는 아까 기회 대선 선은 선두니까 이쪽을 노려보면 보다 더 좀 안정적인 투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1월 효과 기대해볼 만한 종목 기회 대선 한번 네. 저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1월에는 좀 대형주들이 약간 부진하고 그 기관의 매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중소형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이 계속 좀 반복이 돼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계속 나타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과 회복 이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콘텐츠나 코스닥 쪽은 친환경.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린 뉴딜은 주요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서 또 바이오도 코로나 국면에서 그리고 또 기회에서 회는 회복이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화장품, 운송, IT 하드웨어나 헬스케어 또 많이 집 짓는다고 했으니까 아파트 공급한다고 하는 건설적 쪽에 주목을 할 수 있고 그만큼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은 것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과장돼 있는 것, 좀 지나치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월 달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 이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집중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디를 가는지, 외국인 투자들도 역시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선두기업 쪽에 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쫓아가는 것도 개미 투자자들은 상당히 또 지혜로운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선도 그룹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는 올라타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 그런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